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 그곳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던 한 여군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부대를 방문한 한 국회의원이 훈련 중인 여군을 따로 불러내어 한 행동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그 국회의원은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몰랐습니다. 특임대 대원을 상대로 한 그의 행동이 가져온 결말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707 특임대.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으로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테러 특수부대입니다. 북한의 특수부대나 테러리스트들이 침투했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하는 부대죠.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작전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곳입니다. 2019년 가을, 이곳에는 김소영 중위가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58기를 졸업하고 707 특임대에 배치된 지 2년째. 키 168cm의 날씬한 체구였지만 그녀의 실력은 남자 대원들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특임대에 여군이 배치되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전체 대원 중 여군은 단 3% 미만. 그만큼 선발 과정이 까다롭고 훈련도 혹독하다는 뜻이죠. 김소영 중위의 별명은 아이언 울프였습니다. 늑대처럼 민첩하면서도 강철처럼 굽히지 않는 정신력을 가졌다는 뜻이었죠. 특히 그녀가 유명해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대 1년 차에 있었던 지옥의 생존 훈련에서의 일이었죠. 지옥의 생존 훈련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능력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산속에서 3일 동안 물과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버텨내야 하는 훈련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녀의 사격 실력이었습니다. 권총 사격에서는 부대 내 1위를 기록했고 저격총 사격에서도 남자 대원들을 제치고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군이라는 걸 잊게 만드는 대원, 함께 작전을 나가고 싶은 동료라고 말이죠. 그런 그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국정감사 시즌. 이날 아침 8시 707 특임대에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국방위원회 박모 의원이 부대 시설 점검을 위해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죠. 박 의원은 사선 국회의원, 국방 예산을 좌우할 수 있는 실세였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오전 9시 정각, 박 의원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체격 좋은 남성, 정치인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부대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707 특임대의 명성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네요. 부대장의 안내로 시설 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무기고 체력 단련장을 거쳐 오전 10시 30분 CQB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팀 A 전진, 팀 B 엄호. 실전 같은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대원들이 건물 모형으로 침투해 가상의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는 훈련이었죠. 그때 박 의원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땅바닥을 구르며 엄폐물 뒤로 숨는 한 대원, 다른 남자 대원들과 똑같은 장비를 착용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체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 대원은 여군인가요? 박 의원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707 특임대 김소영 중위입니다. 아하. 박 의원이 김소영 중위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시설은 대충 보고 지나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김소영 중위는 그때 도립조 역할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고 있었죠. 고고고.
명령과 함께 그녀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전술적 움직임이었습니다. 박 의원이 더욱 집중해서 지켜보기 시작했고 그의 시선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여군의 실력은 어떤가요? 김소영 중위는 우리 부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게 뛰어나다면 박 의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미소를 지었죠. 혹시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부대장이 당황했습니다. 지금은 훈련 중이라서 훈련이 끝나면요. 국정감사 차원에서 여군의 부대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박 의원의 눈빛이 김소영 중위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대장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부대 예산을 결정하는 권력자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훈련 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김소영 중위는 자신이 누군가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훈련을 마친 김소영 중위에게 급히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김중위, 박 의원님이 당신과 면담을 원하시니 15분 후 부대장실로. 김소영 중위는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 나를? 다른 대원들도 많은데. 전투복을 벗고 셔츠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보는데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부대장실에 도착하니 부대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원님이 혼자 면담하겠다고 하신다. 김소영 중위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공식적인 면담에 왜 상급자가 참석하지 않는지. 김중위 예의 있게 응대하고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알리도록. 부대장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지만 명령에 불복종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김소영 중위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 의원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시선이 묘했습니다. 김소영 중위 입실하였습니다. 편하게 앉아요, 김중위. 박 의원이 일어나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지 않고 바로 옆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까이 앉아야 대화하기 편하죠. 첫 번째 위험 신호였습니다. 오늘 훈련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남자 대원들 못지않더군요. 감사합니다. 몇 살이죠? 27살입니다. 어이구, 정말 젊네요. 결혼은 했나요? 김소영 중위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질문이 국정감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미혼입니다. 그렇군요. 박 의원의 시선이 김소영 중위의 얼굴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이런 남성들만 있는 환경에서 외롭지 않나요? 개인적인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김소영 중위는 즉시 경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외로움보다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바깥 세상도 그리울 텐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와인도 한잔하면서. 박 의원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도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죠. 김소영 중위의 직감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의원님, 국정감사 관련 질문이 더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박 의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그러지 마세요. 편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 박 의원이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김소영 중위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김중위. 박 의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말 체격 관리를 잘하시네요.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의 시선이 김소영 중위의 어깨, 그리고 몸 전체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김소영 중위는 확신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면담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의원님, 국정감사 관련 질문이 더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중위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박 의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이 일어나서 김소영 중위의 어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운동을 정말 많이 하나 봐요? 어깨 라인이 정말 예쁘네. 그러더니 박 의원이 김소영 중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김소영 중위는 즉시 몸을 뒤로 빼며 일어났습니다. 의원님, 부적절한 접촉입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적절하다니?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나이도 아버지 뻘인데 그냥 친근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물리적 접촉은 불편합니다. 박 의원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젊은 여군이 참 까다롭게구네.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김소영 중위는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의원님, 면담이 끝났다면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문 쪽으로 먼저 가서 막아섰습니다. 잠깐,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김소영 중위의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의원님,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가지 마세요. 김중위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요. 박 의원이 다시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요?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나 한번 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김소영 중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국회의원이 젊은 여군의 복지를 챙겨주겠다는 건데 이런 삭막한 부대에만 있지 말고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와인도 한잔하면서 박 의원의 의도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김소영 중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군인입니다. 사적인 만남은 불가능합니다. 사적인 만남? 이건 공적인 만남이죠. 국정감사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부대장님도 함께 참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의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부대장? 왜 부대장까지 나와야 해요? 젊은 여성이 융통성이 너무 없네. 그때 박 의원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김소영 중위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기에는 아까운 제안일 텐데. 김소영 중위가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박 의원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지금 당장 손을 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죠.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요. 그때 박 의원이 김소영 중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요즘 국방 예산 심의하는 게 내일인데 특히 707 특임대 같은 특수부대 예산은 내 한마디에 달려 있어요. 김소영 중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겠죠? 협력적으로 나오면 부대에도 좋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박 의원이 말을 멈췄지만 협박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이 순간 김소영 중위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악질적인 협박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707 특임대 대원이었죠. 김소영 중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김소영 중위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협박인가요? 박 의원이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협박? 그런 무서운 말을 쓰네. 그냥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조언이라고요? 그렇죠. 젊은 여군이 이 험한 곳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지. 그건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거든요.
박 의원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대 예산이 삭감되면 인원 감축이 일어날 수도 있고 특히 여군들은 우선적으로 다른 부대로 전출되기 쉽죠. 게다가 진급도 마찬가지죠. 국회에서 군 인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진급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김소영 중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07 특임대는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온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소영 중위가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죠. 제가 707 특임대 대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박 의원이 의아해했습니다. 707 특임대 대원? 그래서 뭐? 특임대는 대테러 특수부대입니다. 그래서 김소영 중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위험 요소를 제거? 그게 무슨... 그때였습니다. 김소영 중위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녹음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박 의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녹음? 네, 의원님께서 부적절한 언행을 시작하신 순간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사실 김소영 중위는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군사학교 재학 시절 성추행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특히 여군으로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 항상 녹음 앱을 준비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707 특임대에 배치된 후 여군이라는 이유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녀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죠. 특히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권력자와 만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박 의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였어. 그냥 친근하게. 오해라고 하셨나요? 김소영 중위가 스마트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젊은 여성이 이런 남성 위주의 환경에서 외로움은 느끼지 않나요? 박 의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운동을 정말 많이 하나 봐요? 어깨 라인이 정말 예쁘네. 박 의원의 얼굴이 점점 더 파래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요? 좋은 레스토랑에서. 요즘 국방 예산 심의하는 게 내일인데. 무슨 말인지 알죠? 마지막 협박성 발언까지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박 의원이 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야. 삭제해. 하지만 김소영 중위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 하셨나요? 그럼 이 녹음을 부대장님께서 들어보시면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김소영 중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첫 번째, 지금 당장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다고 약속하신 후 직접 부대장님과 상급 부대에 이 일을 보고하시는 것. 박 의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 녹음 파일이 군검찰, 국정감사위원회, 그리고 언론에 동시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박 의원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잠깐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김소영 중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야? 김소영 중위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10분 후에 부대장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때까지 의원님께서 직접 이 일을 고백하시거나 제가 모든 사실을 공개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내 정치 생명이, 그것은 의원님께서 행동하시기 전에 생각하셨어야 할 문제입니다. 김소영 중위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의원님, 8분 남았습니다. 결정하세요. 결국 박 의원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라도 더 큰 추문을 막는 것이었죠. 정확히 30분 후 부대장이 돌아왔습니다. 부대장실에는 박 의원과 김소영 중위가 마주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대장이 의아해하자 박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대장님, 제가 김중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부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권력을 이용해 협박까지 했습니다. 부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소영 중위가 스마트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부대장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대장이 녹음을 들어본 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즉시 상급부대에 긴급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특수전사령부에서 조사관들이 급파되었고 군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군간부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소영 중위의 용기에 힘입어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한 공군 여성 장교가 군검찰에 추가 신고를 했습니다. 작년 공군사관학교 방문 시에도 박 의원이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육군 간부 한 명이 더 증언했습니다. 2년 전 부대 방문 때도 여군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해군 여성 부사관이 용기를 내어 증언한 것입니다. 박 의원이 3년 전 우리 부대를 방문했을 때 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증거가 없어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김소영 중위의 용기 있는 행동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준 것이었죠. 결국 박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총 12번의 부대 방문에서 8명의 여군에게 유사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던 겁니다. 수사를 담당한 군검찰관의 말이었습니다. 더욱 분노를 자아낸 것은 박 의원의 변명이었습니다.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이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녹음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소영 중위는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며 누구든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약자를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저희 707 특임대는 나라를 지키는 부대이며 그런 저희를 모독하는 것은 나라를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소영 중위의 증언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결국 박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큰 처벌은 정치적 몰락이었죠.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권력을 이용한 괴롭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당에서 제명당한 박 의원은 결국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내 방지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외부인 방문 시 복수 참관자 동석, 모든 면담 녹음 의무화 등의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김소영 중위는
그녀는 계속해서 707 특임대에서 복무하며 현재는 소령으로 진급하여 후배 여군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많은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부대 전체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707 특임대 부대장의 말입니다. 김소영 소령은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는 것이며 우리는 누구에게든 당당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침묵하지 않는 것이며 잘못된 것을 보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현재 김소영 소령은 707 특임대에서 여성 대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며 군내 교육 전문가로서 전국 부대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여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김소영 소령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권력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소영 소령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행동할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죠. 김소영 소령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한다면 김소영 소령처럼 용기를 내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